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어온 식재료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야채는 고객께서 나와주세요. 얼핏 보아도 그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작업할 양배추가 들어온 거고요. 총 작업하는 물량은 오늘 5톤 입고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뭐 무라든지 뭐 단호박, 애호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채소는 하루에 한 1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고된 식재료들은 곧바로 작업장 내에 위치한 원료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때 재료가 가진 본연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 실온 창고와 냉장, 냉동 창고로 구분해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 이번엔 냉동 트럭 한 대가 물건을 내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30톤 정도 되고요. 30톤이요? 네. 닭고기가 11톤, 네. 삼겹살이 10톤, 돈후지가 5톤, 이제 다른 잡다한 것들 5톤 이렇게 해서 30톤입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돼요? 네. 특히 육류를 주로 가공하는 곳인 만큼 물류 시스템의 전 과정은 콜드체인이라 불리는 저온 유통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군요. 여기에 품질 관리 담당자의 불심 검문까지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로소 식재료의 하나로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냉동 원물 같은 거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품온을 찔러서 이제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입구되자마자 한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지금 저기 현장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품질 관리 쪽에서 유통기한, 그다음에 품온, 그다음에 수량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이제 현장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수 작업을 마친 원육은 이곳 냉동 저장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약 50톤가량의 원육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지만 불과 일주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양이라고 하는군요. 잠시 후 안주류 간편식을 만드는 3층 작업장으로 열맞춰 들어서는 작업자들. 출근하시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위생에 사활을 거는 식품 공장답게 출입 절차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먼지, 머리카락 모든 거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뢰. 작업장을 드나들 때마다 필히 거쳐야 한답니다. 돌들 빼고 부작업 마스크 쓰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장화신을 신고 힘들게 들어가서 손을 말리고 작업도 가서 이제 아침 마치하고 작업도 합니다. 좀 비싸면시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딴 사람들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줘야 또 저 사람들이 그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하니까요. 씻은 손을 말리고 나면 최종 관문인 에어 샤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살균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작업장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전처리 작업실, 바로 육류를 손질하는 곳입니다. 삼겹살에 오삼. 아, 오삼불고기에 들어가는 네네. 삼겹살이에요? 네. 덩어리째 입고된 삼겹살 원육은 먼저 불고기감으로 저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로 컷할 거예요. 아, 조리하는 데서 딱 맞고요? 네. 흔히 즐겨 먹는 구이용 삼겹살보다도 조금 더 얇게 많은 양을 작업해야 하는 만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계부터는 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치게 된답니다. 기계로 1차 점여져 나온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적당하게 자른 다음 정량대로 담아내게 되는데요.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려 중량을 확인하는 작업자. 한 통에 20kg씩 하고 있어요. 아, 중량이 넘었네요? 네, 지금 조금만 덜 해야 돼요. 3kg. 아, 덜어야 돼요? 네. 그런데 소수점 아래까지도 정확하게 무게를 조율하는군요.
계량실에서 양념을 계량하는데요. 여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 중량이 틀리게 되면 맛이 짜거나 싱겁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념이랑 이거랑 중량이 정확히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비율이 네. 중량은 항상 정확히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각 바로 옆 계량실에선 작업자들이 양념을 배합하고 있는데요. 각종 분말부터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구비 중인 양념 종류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여기서 쓰는 양념 개수가 얼마나 돼요? 몇천 가지 됩니다. 몇 천 가지나 돼요, 양념을 쓰는 게요? 그럼요. 선텐더, 제가 복합오브 추출물, 간장 분말, 그다음에 말도 텍스트리, 그다음에 스킨케어.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수천 가지 양념들 속에서 필요한 양념을 제때 찾아내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삼 불고기 중에서 오징어 볶음 양념을 계량 중입니다. 헌데 아까부터 계속 고춧가루만 넣는 것 같은데요. 고춧가루 섞으셨잖아요. 세 가지 들어갑니다. 고운 고춧가루만요? 고춧가루, 네. 저희가 지금 고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알고 보니 색깔을 내거나 매운맛을 내는 등 고춧가루마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군요. 양념이 한 오삼 불고기 양념이 한 33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33가지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 양념해요? 예, 분말 마늘, 태양초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뭐 등등. 등등. 와. 예, 그리고 고가당이랑 뭐 여러 가지. 2.66 넣어야 됩니다. 1g도 오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각각의 파트에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량을 잘못해버리면 모든 음식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항상 긴장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런 점이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아침 들어오는 주문량에 따라 날마다 양념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예, 1kg 구사. 그렇게 모든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엔 조리실 담당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최대 400kg, 2,5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는 거대한 가마솥이 활약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메뉴는 불고기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바로 볶아내지 않고 준비해둔 끓는 물에 살짝 삶아주게 된답니다. 얼마나 삶아야 돼요? 4분요? 이 역시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두고 칼같이 조리법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물이 튑니다. 거대한 솥을 기울여 삶아낸 삼겹살을 건져내는 작업자들. 보기만 해도 뜨거운 김이 피어나는데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안 뜨거우세요, 근데? 아, 좀 뜨겁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이제 점점 5년차 돼가니까는 약간 적응이 돼갖고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원래 더운 게 몸에 좋으니까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 예. 덕분에 정확하게 4분간 잘 삶아진 삼겹살은 질기지 않고 탱글한 식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오삼불고기의 또 다른 주인공 오징어를 데쳐낼 차례입니다. 식재료 각각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 한데 속지 않고 따로 데쳐낸다고 하는군요. 한 1분 동안 데치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게 양이 2,000개 들어가는 분량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오징어를 저어주는 작업자.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써 건져낸 오징어를 곧바로 옆에 있는 가마솥에다가 쏟아붓는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아, 냉각시키는 거. 이건 찬물이에요? 네, 냉각수예요. 오징어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간편식이지만 방금 볶아낸 듯한 식감을 선물하기 위해
조리 단계에서부터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조금은 낯선 기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로봇팔을 단 것 같은 생김새인데요. 섞기도 하고 볶는 것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한데 섞어주는 교반기의 역할부터 직화로 열을 가할 경우엔 프라이팬처럼 볶음 요리도 가능한 만능 소치라는군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나긴 재료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삼불고기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계량했던 매콤한 양념에 소스의 농도를 맞춰줄 물과 삼겹살의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줄 간 양파까지 투입시켜 한데 잘 섞어줍니다. 배합을 조금 잘못하면은 맛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양념을 섞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85도. 양념의 온도가 다 끓었나 안 끓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85도가 안 되면은 이거를 고기를 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금 같은 게 75도 이상 올라가야만이 이제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온도 확인까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양념 속으로 투입되는 삼겹살. 칼칼한 고추장 베이스에 불맛 나는 고추기름까지 들어가 입맛을 자극하는 오삼불고기의 빨간 맛. 볶음은 다 됐어요. 이제 포장 단계로 이동하는 걸까 했는데 어딘가 좀 허전해 보이는군요. 분명 데쳐서 냉수 마사까지 시켜둔 오징어가 보이질 않는데요. 오징어는 같이 안 볶아요? 같이 볶으면 어떤 거는 오징어가 많고 어떤 거는 고기가 많으니까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포장 단계에서 오징어 정량, 고기 정량 해가지고 균등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리해버리면은 포장할 때 어느 거는 오징어가 많고 그렇죠. 어느 거는 삼겹살이 많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이번엔 설거지를 하는 작업자. 매 공정마다 한 번씩 세척해가지고 다시 볶아야 돼요. 같은 재료니까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탄화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제거하고 다시 깔끔하게 볶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그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는 마치 데자뷰처럼 처음과 똑같이 다시 한번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삼겹살이 채웠던 자리를 이제는 오징어가 대신하며 또 한 번 매콤하게 빨간 맛을 볶아냅니다. 언제 어디서 먹더라도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각각 최상의 맛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고안해낸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조리가 끝난 오징어 볶음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냉장고죠. 이게 연결된 것이에요. 예, 1번 눌렀어요. 여기 넘어가 포장실인데 구간마다 냉장 시설이 돼 있어서 여기를 설치했다가 시원하게 해서 신속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네, 양문을 냉장고. 열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각 방마다 평균 5개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는 이른바 냉장고 벽은 음식과 식재료들을 최단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조리된 음식의 온도를 40분 내에 20도 이하로 떨어뜨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교차 오염의 위험도 낮춰주고 있다는군요. 포장하려고요. 포장하려고요? 네. 여기 포장실이에요? 네, 포장실이에요. 똑같은 양념이지만 각각 따로 조리된 오삼불고기는 이곳에 와서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삼겹살부터 먼저 110g을 담아낸 뒤 그 위에 오징어 50g을 얹어 160g, 1인분의 안주용 간편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 만들려면은 한 시간 반? 시간 반. 시간 반? 네, 얘는 안 돼요. 다 손으로 이렇게 달아줘야 되니까.
누군가의 간편한 한 끼를 위해서 이렇듯 수많은 작업자들의 고단함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계량 작업과 1차 포장 작업까지 마친 간편식은 또다시 다음 공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이곳에선 공항이나 병원에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장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 검출하는 거예요. 이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덩달아 긴장이 되는군요. 다행히 별 탈 없이 다들 무사 통과하려나 보다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뼈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필기를 해야 합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뼈가 있는 거예요? 예. 혹자는 오돌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이에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답니다. 가공식품이지만 신선식품 못지않게 속도전을 펼치며 공정을 이어가는 간편식. 이번엔 공장 내에서도 특별히 이중문으로 막아둔 별도의 공간 속으로 들어섭니다. 살균실이에요. 이미 진공 포장을 거친 제품이지만 한 번 더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데요. 95도 이상에서 40-50분 정도 살균합니다. 예상보다 꽤 높은 온도에서 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살균 작업을 진행하는군요. 약 50분 후 살균기에서 꺼내진 제품은 곧바로 급속 냉각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급속 냉각이 끝난 후에는 연달아 2차 냉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살균 과정 직후 뜨거워진 제품을 안전온도인 20도 이하로 빠르게 낮춰주는 1차 급속 냉각, 그리고 제품이 얼지 않도록 10도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2차 냉각까지 까다로운 생산 과정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출고 전 최종 외부 포장을 위해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종이 포장을 하나하나 감싸주는 이 작업은 아직은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군요. 폭풍 같았던 오후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덧 작업장 청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자들. 하고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 몇 시에 퇴근이신데요? 5시 반에요. 청소를 근데 1시간이나 해요? 네, 청결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기계 아래쪽은 물론 볶음솥 내부의 교반기 칼날 안쪽까지도 모조리 분해해서 닦아줘야만 한다는군요.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 날도 다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작업 과정보다도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청소 작업.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이지만 퇴근 청소는 특히나 더 꼼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고 있자니 같은 솥을 대체 몇 번씩이나 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여러 번 닦으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닦는 거예요? 네다섯 번이요? 청소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 마음이 제일 편해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들의 자부심이야말로 식품 공장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보통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집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네, 가족품으로 가서 저도 이제 편안히 쉬어야죠. 온종일 열기를 내뿜었던 간편식 공장.